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베이어 머티리얼 사이언스 여기에서 만든 The Production of Rigid Polyurethane Foam 요거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보면은 이제 2.6의 플레임 리타던츠에서 이 이제 난연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만큼 있는데 요 문장이 정말 요새 말로 완전히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할 만큼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난연화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우연이죠. 우연인데 그게 많이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핵심 키워드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까발려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자료 이런 걸 읽을 때 이 키워드들을 하나씩 뽑아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을 읽고 그 안에서 그 독자에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게 키워드들을 나열함으로써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책이라는 것, 자료라는 거는 이제 의도를 갖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한 챕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써 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키워드들 한번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본문 이제 난연제인데 폴리우레탄은 기본적으로 타는 거죠. 타는 거예요. 유기물질이에요. 이게 오가닉 컴파운드 유기물질. 그래서 플레이머블이에요. 플레이머블이고 그러면 이제 무기물은 다 난 플레이머블이냐? 뭐 꼭 그렇지는 않는데 대체 그런 쪽이죠. 이제 경질 폴리우레탄에서는 이제 단열재로 많이 쓰니까 단열재로 쓰이는 다른 어떤 소재들을 보면 이제 유기 단열재 쪽에는 이제 스티로폴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우레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놀 폼이 있고 아주 특수하게 멜라민 폼 이런 정도까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기물에 해당하는 거고 무기물은 이제 글라스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네랄울 뭐 이런 계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화산석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단열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이 말 그대로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단열을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주 특수하게 쓰이는 발전소 엔진룸 이런 거 단열하는 애들이죠. 근데 유기물은 잘 타고 무기물은 잘 안 탄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유기물 속에 무기물이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영역에 침범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글라스울 같은 경우는 글라스울 미네랄 동일한데 이제 거기에 바인더가 있죠. 바인더 울이라고 하는 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바인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 무기가 조금씩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연화를 하죠. 유기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난연제를 넣거나 난연 구조를 만들거나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합니다. 난연화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이제 이 이그니션 점화를 딜레이 시키거나 불이 안 붙게 하면 되죠. 점화를 딜레이 시키거나 그 다음에 플레임 스프레드를 늦추거나 이렇게 감소시키나 그러니까 화재가 확산하게 하는 것을 막거나 둘 중에 그냥 불이 난 데서 거기서 타다 쪼그라들면 끝나버리면 화재가 위험하지 않죠.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예요. 유기 소재는 탄다. 타요 무조건 아무리 난연화해도 타요. 그러니까 위험하긴 해요. 탈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럼 가능하면 유기 소재를 쓰지 않는 게 그게 법제화돼서 그렇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뒤덮어버릴 어떤 거가 장치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가 있거나 폼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불이 딱 나면은 확 쏴가지고 덮어서 그냥 불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이 화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 인재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화재 사고는 인재예요. 왜냐하면 돈을 덜 들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안 들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어쨌든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화재는.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 이런 중요한 키워드가 있고 플레이머블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머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 이그니션 그 다음에
reduce, flame spread.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이 보면은 이 점화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거하고 우리가 난연화하는 데 있어서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난연화가 나와 있는데 난연화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케미컬 구조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난연제를 플레임 리타딩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거. 어디션이죠.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거.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죠. 고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성능에 대해서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고분자 가지고 있는 성능, 물성을 준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백본을 어떻게 할 거냐, 백본을 바꿔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첨가, 뭔가 첨가를 해서 하는 게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크게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복합이죠. 마감, 예를 들어서 단열재인데 껍데기를 철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 화재 확산이 차단이 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중부연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마감이라는 그 개념을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버려요. 마감을 잘 해서 화재 확산되지 않도록 여기 보면 reduce the flame spread 요거를 버리는 거죠. 버려요. 이거는 이 개념은 생각하지 않겠다. 이거는 괜히 사람을 안전을 해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건데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돈의 문제예요. 돈이 더 들어요. 예. 마감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요. 이 심화학습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좀 개념적인 부분이라 짧게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로마틱 이런 개념인데, 이제 아로마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이 금속과 금속이 아닌 거가 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금속,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유기물은 금속이 아니죠. 무기물이 금속이죠. 그런 쪽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이제 흑백 논리로 구분하자면. 그러면 금속은 어떤 개념이냐면 물질의 원래 상태를 얘기를 해드리면 좁은 공간에 이 뭐가 꽉 차 들어가 있어요. 핵이 원자로 치면 원자 핵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분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 금속으로 이렇게 막을 쳐놓은 거하고 고분자로 막을 쳐놓은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금속으로 막을 쳐놓으면 여기는 이제 중성자도 못 뚫고 들어가요. 분자 작은 질소나 뭐 산소 이런 거 절대 못 뚫죠. 중성자도 뚫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고분자로 막을 쳐놓으면 작은 분자들을 통과해요. 뭐 이산화탄소, 질소, 뭐 메탄 이런 거 통과해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페트병에 탄산음료 들어있는데 시간 지나면 그거 맹맹해지잖아요. 거기 이 페트라고 하는 거를 이산화탄소가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뚫고 나가요. 압이 차면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로마틱 구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 특징이라고 해서 그렇게 난연을 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되게 쉬운 게 좁은 공간에다가 뭔가 많이 쑤셔 박아 놓으면 난연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 안 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뭐나요? 좁은 공간에 많이 넣으려면 결합 거리를 짧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중결합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PIR이 이중결합이 있고 벤젠링이 잔뜩 있으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 뭐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올하고 이소시아네이트 비교해볼까요? 비중 차이가 있죠. 이소시아네이트의 폴리머릭 MDI 비중이 1.23, 폴리올 뭐 1 근처죠. 높아야 1.09 정도.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가 10% 이상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타는 거죠. 좁은 공간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많이 늘려놓는 거, 그 다음에 벤젠링을 많이 늘려놓는 것 있죠. 벤젠링이 결합거리가 되게 짧죠. 탄소 결합거리가 되게 짧아요. 화학 배운 사람은 알아요. 유기학 배운 사람은. 그래서 PIR 구조가 이 좁은 공간에 뭔가 많이 들어차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구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그려놓을 때 이게 그 실제로 결합 거리 같은 걸 이렇게 감안해서 그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3D 이런 걸로 찾아보시면 좀 더 리얼하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할로겐 컨테이닝 폴리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폴리올 짤 삭제하고요, 물질 할로겐 컨테이닝 케미칼 또는 컴파운드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할로겐 있는 것들이 잘 안 타요. 그래서 TCPP의 이 C가 클로린이에요. 클로린. 그래서 할로겐이 들어있으면 안 타요. 그래서 브롬계 난연제 들어보셨죠? 브롬계 난연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나면은 이 소방차가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꺼야 될 때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이 불을 소화 가스라고 해서 불이 안 타는 가스를 확 뿌려요. 순식간에. 이제 거기에 이제 플로르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플로르가. 클로린이 붙어 있는 애들은 이제 열 받으면은 염산이 되죠. 그래서 연기 독성. 이제 마시고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클로린, 그 다음에 플로르, 그 다음에 이제 브롬계 난연제는 잘 아시죠? 브롬계 난연제, 브롬도테인 다 할로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난연제로 쓰인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첨가인, 어디션 난연제. 폴리올에 붙어 있으면 어디션이 아니고 백본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난 리액티브, 어디티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폴리올에 안 붙어 있고 그냥 따로 OH 밸류에 영향을 안 주고 들어가 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킬, 할로, 뭐 할로 알킬, 그리고 트리아릴, 포스페이트, 이제 포스페이트 인계 난연제. 그러면 인계 난연제면 인이 있고 그다음에 클로린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렇게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TEP 이렇게 TEP 트리에틸 포스페이트, 그다음에 TCPP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타가 나 있네요. 클로로인데 클로리 이렇게 돼 있네요. 트리스클로로 이소프로필인데 여기 O가 빠진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페닐 크레실 포스페이트 여긴 DPC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계 또는 이제 할로겐계 난연제 이런 난연제 있잖아요. DP, DCPP, DPCP 이런 난연제들은 MSDS를 좀 잘 봐야 돼요. 이제 독성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안전한지 이런 거 좀 체크하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리스투 클로로 이소프로필 포스페이트 TCPP죠. TCPP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라벨이 있죠. 픽토그래피 느낌표 이렇게 돼 있어. 워닝.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삼켰을 때 위험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핸들링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마크는 그렇게 많이 위험한 게 아닌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 앞에 요게 있었죠. 요거 보면은 디페닐 크레질 포스페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DPCP 요거에 대해서 MSDS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면 있죠. 크레질 디페닐 포스페이트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 좀 작나요? 좀 키워볼게요. 이 보면은 이렇게 마크가 해골 마크 있고, 일단 위험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호흡기예요. 호흡기. 그 다음에 이제 부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흡입하면 치명적 뭐 이렇게 이런 앞에 거는 먹으면 치명적이죠. 이거 먹으면 예, 스왈로도 삼켰을 때 여기는 호흡기에 치명적. 그러니까 이 벌써 정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독성에 이렇게 이제 이 피지컬 프로퍼티 말고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 있죠. 톡식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예, 독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톡시티 독성에 대한. 근데 여기는 별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나 봐요. 별로 없어요. 뭐 쥐한테 먹였을 때 이런 게 없는데, 여기 보면 이 경구 독성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디 있나요? 넘어가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독성.
LD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쥐한테 먹였을 때 이만큼 먹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몸무게로 환산해서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독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나연제는 이제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거의 안 쓰는 게 좋죠. 이거는 이제 거의 독성도 없고 쓸만하죠. TGPP는 괜찮아요. 근데 독성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 MS 데스크 잘 보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난연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적인 있고, 그 다음에 무기물들이 있는데, 적인은 솔직히 이 솔리드 난연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 인계 난연제 쪽으로 분류하는 게 더 맞아요. 솔리드이긴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쪽은 이제 ATH나 MgOH2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인솔루블 플레이 니트라던트인데 이제 공정에 문제가 있죠. 프로세싱에 프라블로메티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적 관점을 보면은 이제 좀 스케일슬리 거의 안 써야 돼요. 이제 잘 쓰기 어려워요. 이제 팽창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공정 보면 이제 기계 장치를 깎아먹죠. 얘가 배관 내에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중요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연화라고 하는 게 난연이라고 하는 이 성질이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인간의 이제 이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요 이제 단열재라든지 어떤 건축물에 쓰는 자재들이 안전을 더 요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플레어모빌리티 이 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를 해야죠. 어떻게 평가를 해야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디퍼런트 디맨드 각기 다른 요구사항 뭐에 따라서요. 이 플레어모빌리티가 어떤 사항이냐 이렇게 여기에 연결돼요. 이그니션을 딜레이 시킬 거냐, 그 다음에 플레임 스프레드를 리듀스 시킬 거냐, 그러니까 확산을 방지할 거냐, 불이 안 붙게 할 거냐, 이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이게 달라요. 이게 디맨드가 달라요. 요구사항이 달라. 그래서 테스트도 달리해요. 테스트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플레이어빌리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더 세분화 시켜요. 이그나이션하고 플레임 스프레드를 더 나눠요. 더 나눠서 이제 메커니즘 쪽으로 접근하는데 심화 과정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 문단 설명하는데 거의 지금 20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뽑아낸 키워드들이 이거예요. 유기무기, 이 가연성, 비가연성 물질. 타느냐, 안 타느냐. 이제 유기 쪽이 가연성이고 무기 쪽이 비가연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불이 나면 웬만한 건 다 타요. 웬만한 건 다 타는데 이제 활성, 불활성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탄다고 생각하는 철 이런 거 FE 안 탄다고 생각하죠. 근데 철 아주 가늘게 이 실을 뽑아가지고 불 붙이면 잘 타요. 잘 탑니다. 그거 한번 실험한 적 있어요. 손 모양으로 철솜이죠. 철솜 뭉쳐가지고 거기다 불 붙였는데 잘 타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연화의 핵심 발화진연, 그러니까 불이 붙게 하는 걸 늦추는 거냐, 화재가 확산하는 걸 방지할 거냐,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완전히 달라요. 여기 난연제도 요거 기능 쪽에 있는 쪽이 있고 요거 기능 쪽에 있는 쪽이 있어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꿀 것이냐, 난연제를 첨가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첨가약 난연제들이 있는데 할로겐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건 독성하고 이제 연관이 되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 설명 안 했는데 이제 건설 산업에서 난연화, 이제 건설 산업이네,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 이 개념적으로 보면 건축 재료가 있고 비건축용 재료들이 있어요. 난연화의 기본 컨셉이 달라요. 그러니까 난연화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 고분자 난연화죠.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사는데 섬유라든지 뭐 연질 쪽도 있죠. 연질 쪽도 있고 뭐 난연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용 단열재, 건축용 재료의 난연화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이쪽은 50kW가 기본이에요. 50kW라 하면 에너지로 보면 온도가 한 750도 좀 못 미치는 정도 수준.
네, 그 정도가 기본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요, 테스트가. 근데 그거 아닌 비건축용 재료는 상온에서 시작하죠, 상온에서. 그리고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750도씨에서 난연을 요땡 시작해가지고 뭐 5분간 태우고 10분간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따른 요런 난연화하고 상온에서 불을 태는데 확산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이 난연화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ATH 뭐 PVC나 PPP 이런 거에다가 알루미늄 트리하이드록사이드 집어넣어 가지고 난연하죠. 막을 수 있어요. 난연화가 난연 불이 덜 타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쪽이에요, 이쪽. 근데 그거 건축용에다 넣어가지고 난연화 되나요? 반반 넣어도 안 돼요. 반반 넣어도 50%까지 제가 거의 50% 가까이 넣어봤는데 안 됩니다. 잘 타요. PIR하고 막 희한한 게 인게 막 독성이 아주 높은 걸 쓰지 않으면 안 돼요. ATH 같이 독성이 없는 애들은요 난연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개요 수준에서 이제 이런 난연화, 라디칼 불연성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학습에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난연제 종류 이렇게 얘기돼 있고 할로겐, 비할로겐, 인계, 무기계, 질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인계 무기의 질소계 상대적으로 점점점 이제 독성이 없는 거고 이쪽이 독성이 있는 거죠. 할로겐계.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용체, 건축자재, 전자, 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 환경에 따라 어느 쪽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베이스의 에너지가 다르다. 섬유 소재 이거는 상온이에요, 상온.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거는 불연해야 되죠. 이거는 그런 거예요. 불이 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불이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항공, 선박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불연 소재를 써야 되는데 불연 소재를 쓰면은 더 안전에 위험해지는 충격이라든지 충돌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불이 나는 확률이 높냐, 부딪혀 가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할 확률이 높냐 이런 거에서 안전에 대한 선택 사항이죠. 근데 배 같은 경우는 근데 거의 불연지를 쓰죠. 왜냐하면 충돌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배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항공기는 항공기 비행기 떨어지면 불이 나오고 둘째치고 그냥 죽죠. 그러니까 이제 쿠셔닝이 필요해지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축 자재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멈춰 있는데 무조건 고난연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불이 났을 때 화재 대피해야 되는 공간이라 이런 데는 불연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더. 그래서 인간의 선택권이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아예 이 유기재료를 쓰지 말아야 될 때는 그냥 딱 법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는 유리재료 쓰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매하게 해놓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스프링쿨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식간에 불이 꺼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달아놓고 그냥 활활 타는 재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화재가 확산만 안 되는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난연을 해가지고 간단히 준불이 아니고 난연제리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단열성에 더 충실하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난연제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건축용 재료랑 아닌 거랑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축용 재료는 어지간한 거 갖고 가지고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할로겐이라든지 이렇게 독성이 아주 강한 산계열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 ATH나 이런 거 좀 이 힘이 약한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계도 클로린 안 들어있는 인계는 준불연 이런 거 아예 못 만들어요. 도전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걸로는. 자, 이제 난연제니까 이 챕터가 난연제잖아요. 그 난연제와 주기율평의 사항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봤어요. 이제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이거죠. 제가 막 설명드렸는데 플로르, 클로린, 브롬 여기 쪽이 이제 할로겐 계열 쪽이죠. 할로겐. 이쪽이 이제 난연화 그냥 한 방에 때려 넣어서 잡겠다 하면 이쪽이에요. 브롬계 난연제 정말 안 타죠. 난연화 잘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독성이 있죠. 네, 우리 정자를 죽여요.
그 다음에 클로린은 이거 뭐 염산이죠. 이거 연기 이렇게 얘가 이제 타가지고 연기가 돼서 우리가 마시면 죽죠. 네, 일산화탄소로 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염산, 요게 이제 폐포를 긁어서 패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플로르도 마찬가지죠. 플로르도 독성이 있죠. 불산 아시죠? 불산, 요동물. 그래서 요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N 여기 있죠. 여기 질소, 그 다음에 P, 인산, 인계난연제. 적인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는 팽창의견, 그 다음에 이제 SI는 이제 물유리 이런 거. 유기물, 여기서부터 이제 무기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ATH, ALOH3, 그 다음에 붕산, BH3, 그 다음에 또 이쪽이죠. MgOH2, 그 다음에 CaCO3.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기 보시라고. 이게 뭐냐면, 열받으면 얘네들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고, 요거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래서 물 나오면서 이제 흡열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가연가스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운시켜서, 이그니션 쪽을, 불이 붙게 하는 걸 막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도 있네요. 조금 이것도 설명드릴까요? SB2O3, 삼산 안티모니, 그 다음 비스무트. 다 독이에요. 그러니까 요쪽 이렇게 독성이 없는 애들은 되게 이제 이 상온 쪽에 나뉘어하는 애들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독성이 강한 쪽에 이쪽은 이제 이렇게 건축용 자재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난연제를 많이 쓰면 독이 문제가 돼요. 독성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유독물질 나오는 난연제 권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 위협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되게 똑똑한 기자예요. 이런 걸 생각할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난연하라 하는 거는 독을 때려 넣어야 불이 안 붙어요. 독을 때려 넣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돼요.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걸 잡으면 이게 반대급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100% 뭔가 다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 되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예요. 진짜 완기초 수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완기초 수준에서 할 만한 얘기들은 다 했어요. 경질 난연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난연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메커니즘 이런 건 뺐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난연제의 특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심화학습에서 보셔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불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중불연이라고 하는 성능의 기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뭐 이런 거, 뭐 다 심화학습이죠. 지금 이 기초 수준이죠. 그래서 난연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일반 생각 정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이제 난연 머티리얼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 다음에 기타 좀 소소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질 홀리우레탄 난연화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간단히 살펴본 겁니다. 간단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